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산대학교 로봇공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중호입니다. 오늘 과학 하듯이 하면 공부는 게임이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상의 실습을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분의 도우미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과 전공 학생들을 일부러 이제 안 모신 이유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로봇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조건에 가장 근접하게 맞추려고 일부러 이렇게 로봇에 대해서 평소에 별 관심이 없으신 두 분을 모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로봇공학과에서 기계를 조립하지는 않습니다. 기계를 조립하지는 않고 저 뒤에 보이시는 이런 로봇이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덴소라는 회사에서 만든 로봇인데 굉장히 고속 작업을 하는 로봇이에요. 근데 저런 로봇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저 로봇을 일단 잘 다루는 거를 배워요. 작동 방법들을. 그러면 그걸 배워서 그걸 갖고 산업 현장에서 사람을 대체해서 뭔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일 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로봇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우리 로봇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엔지니어들 플러스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는 방법을 똑같이 한번 오늘 체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돼서 실제 조립을 해볼 수가 있다면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차분하게 한번 그런 거를 해보실 거고 그렇게 한 이후에 그걸 갖고 우리는 올림픽을 할 겁니다. 올림픽. 그래서 영지 양이 만든 것과 지연 양이 만든 거를 이제 20cm 달리기를 할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뭐냐면은 조립도예요, 조립도. 조립도를 보시고 차분히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로봇은 원래 그 로보타라고 하는 예전에 어떤 소설에 나왔었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로봇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연상하는 게 인간처럼 생긴 기계 장치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로봇이라는 개념은 훨씬 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의 몸의 일부를 모사시킨 것도 우리는 로봇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로봇은 그것을 어떤 특정한 물리량, 그러니까 뭐 움직임 또는 뭐 어떤 작업 또는 빛 이런 것들로 또는 뭐 주변 환경의 뭐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결과물을 출력하는 장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변 장치를 달아놓은 컴퓨터,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사실은 이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좀 익혔으면 하는 자세입니다. 이 수업 내용이 뭐였냐면 과학의 뭐죠? 그 게임하듯이 하면 과학하듯이 하면 공부는 게임이야. 과학하듯이 하면 공부는 게임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학의 중요한 요소예요. 자, 꼽아볼게. 이건 지금 겉도르고 있다, 지금. 자, 이게 영지호, 지연호. 자, 스위치를 키세요. 자, 1차 대회 시작합니다. 자, 하나, 둘, 스타트! 자, 여기까지 했는데, 어때요? 한 말씀. 일단 처음 해보는 건데 너무 재밌었어요. 오케이, 예. 지연 양은? 저도 평소에는 접해볼 기회가 없는데 해봐가지고 새로운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이에요? 이런 거 처음 만들어 보지? 블럭 같은 거는 조립해봤는데 블럭은. 그래요. 그리고 막상 내가 조립한 게 어떤 이렇게 로봇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걸 보니까 신기하죠? 네, 좋아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질문은 없고. 자, 이 정도로 해서 일단 우리 사종 로봇의 조립 실습 및 올림픽 대회에 대한 간단한 실습 예제, 이그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사적 보행 로봇 조립 실습을 통한 그 엔지니어링 그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주제는 뭐냐면 이렇거든요. 과학하듯이 하면 공부는 게임이야. 근데 제가 이제 서두에 얘기를 그 엔지니어링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서로가 관계가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뷔페 집이에요. 집에 갔어, 여러분들이.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오늘 뷔페 간다. 아, 근데 친구들이랑 방금 떡볶이를 왕창 먹고 왔거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뷔페집을 갔어요. 그 뷔페 맛이 있습니까? 맛이 있겠어요, 그게? 아, 입도 못 댔어. 부모님이 막 억지로 먹으라니까 비싼 거니까 본전 뽑아야 할 거 아니야. 막 먹였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탈 날 거예요, 아마. 자,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 아시죠? 배틀그라운드? 배그예요. 배그 많이 해서 질려버리는 사람 있나요? 저 앞에 있는 저 공부라는 글자를 배그로 바꿔볼까요? 배그는 왜 이리 재미없고 힘든가? 라는 거 고민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이 둘의 차이가 뭘까? 사실은 이 둘은 같아요. 둘은 같아요. 근데 이 둘의 차이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거 아시죠? 링토스 게임. 이거 공 던져가지고 이렇게 링 던져서 이렇게 폴대에 넣는 건데 이거는 게임이에요. 게임. 이 게임 하듯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대전제는 뭐냐면 내가 배가 고파야 돼요. 즉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공부를 말립니다. 제 딸도 막 하기 싫을 때 억지로 막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면 제가 책을 뺏었어요. 차라리 공부하지 말아라. 이때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라는 것이 지겹고 힘든 거라고 각인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좀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뭐 좀 도전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좀 성적 좀 올려봐야 되겠다라는 자기 동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한동안 쉬는 게 더 나아요.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뭔가 알고 싶다. 뭔가를 좀 이건 뭘까? 이런 이렇게 호기심이나 어떤 그 학습 동기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전제로 공부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둘의 차이예요. 자, 배그? 재밌겠는데? 한번 해볼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공부? 재밌겠는데?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딜레마를 한번 볼까요? 해야만 한다. 그래, 해야 돼요. 나 누구나 하니까. 또 공부 성적 떨어지면 선생님한테 혼나잖아. 부모님한테 혼나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도 다 노력을 했었을 거예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하기 싫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하기 싫으니까 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죠.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야만 한다. 다시 시작돼요. 그러면 또 열심히 또 억지로 노력하죠. 그래 봐야 결과는 또 안 좋아져요.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해야만 하니까 계속하는 요 악순환의 사이클을 계속 돌리기 때문에 공부가 싫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좀 바꿔볼게요. 처음에 스타트를 하고 싶다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하고 싶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면 하고 싶어질까요? 그건 딴 얘기예요.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일단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공부가 막 하고 싶어졌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배그처럼 돼요. 게임이. 그건 뭐 하나 배워보겠죠? 예, 뭐 해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 배운다고 결과가 좋아집니까? 좋아질 리 없지. 안 좋은 결과 나와요. 똑같아요. 뭐 조금 노력한다고 뭐 확 그냥 성적이 오르고 막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나요? 그러지 않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재밌는 건 하고 싶어서 시작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또 하고 싶어져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배그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낙하산에서 떨어지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죽었어. 그러면 안 좋은 결과죠. 그럼 열받아. 다시 해.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죠? 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배우는 거야. 조그만 거 또 하나. 지난번에 내려왔을 때 5분 만에 죽은 이유가 이러저러 해가지고 빨리 건물을 가서 빨리 파밍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또 그렇게 해보겠죠.
그렇게 또 하나 배운다고 안 좋은 결과가 좋아지나요? 아니요, 안 그래요. 계속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약이 올라서. 살짝 약이 오른 상태로.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굉장히 성적이 높은 학생분들은 아마 제 얘기에 동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약간 약이 오른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뜻대로 안 되니까. 약이 오르니까 자꾸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아랫줄에 걸려있는 이 프로세스가 바로 공부의 선순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 하나 배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느닷없이 여러분한테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네 라고 얘기하겠죠. 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은 드니까.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그 사람이 뭘 했고 어떤 사람인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아는데 근데 입이 안 떨어지네. 뭔가 말이 설명이 안 되네. 이러실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단지 이름만 알 뿐이고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나 강의를 본 적이 있을 뿐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명강, 뭐 EBS 명강이라든지 굉장히 훌륭한 어떤 강사님의 영상을 보고 또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어. 그러면 그건 수업을 들었다지 내가 알게 됐다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걸 수업을 들었으니까 난 이쪽에 대해서 공부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 이거를 자각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공부를 한다라는 게 나 수업 들었어. 이 문제 풀었어. 이 책 봤어. 로 본인이 알았다고 착각하게 된다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될까요?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만 엄청나게 많아져요. 비극이에요. 시험 문제 풀죠? 또 틀려. 나 지난번에도 틀렸는데 또 틀려. 왜 그럴까요? 내가 지난번에 틀려서 이 문제의 답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지난번에 틀려서 답 맞춰봤다는 경험만 있을 뿐이야. 즉 알게 됐다고 착각하는 상태죠. 어때요? 동의하세요? 여러분들 틀렸던 문제 다시 풀어보세요. 또 틀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입장이 돼볼게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지? 지난번에도 이거 틀렸는데 또 틀렸네? 자, 그럼 두 가지로 설명해야 돼. 이 상황을 어떻게든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자, 첫 번째. 난 머리가 나쁘다. 두 번째. 나 제가 운이 없었다. 이걸 찍었는데 틀렸네. 내가 실수했네. 둘 중에 하나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지 이유를 설명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틀렸어요. 모르고 있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 적혀 있는 요 프로세스예요.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아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아세요? 네. 한번 설명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다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소크라테스 문답법, 즉 지리를 통해서 상대의 논리적 오류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소크라테스 대화법이 유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피스트들과의 논쟁에서 언제나 항상 이겼고 그로 인해서 시기 질투를 받아서 독약을 먹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우리 인류 문명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소크라테스가 그런 어떤 지적 탐구 자세의 처음에 어떤 그 토론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제시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어떤 그 과학이나 역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라고 나는 얘기할 거예요. 제가 대답을 한 건 정답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적어도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5글자만 알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더 이상 설명 못하는 막다른 골목이 느껴져.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내가 탐구를 통해서 아까 게임하듯이 거기를 넓혀갈 수가 있게 되죠.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 공부 백날 해봐야 그 시험 문제 안 풀려요. 바로 본인의 내적인 지적 동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한 거야. 아까 전에. 자, 그러면 아까 이 로봇 조립한 거랑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얘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까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게 하겠는가를 어떻게 찾았어요?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이게 문제인가? 이게 문제인가? 부분 탐구해서 파악해서 들어갔죠. 자, 요거를 공부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수학 힘들어하죠? 아, 나는 왜 수학 점수가 안 오르지? 일단 문제잖아.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환원적 접근 방법, 과학적 접근 방법, 탐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봅시다. 이번 수학 시험 잘 못된 게 여러분들이 운이 나빠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아, 나 올해 운 안 좋았어 이번에 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뿐이야. 그렇다고 또 난 머리 나빠. 난 수포자야. 그것도 틀렸어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한 번 본 걸 외우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뭐 있긴 있겠지. 뭐 IQ가 한 180, 190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어떤 거를 이해하려면 굉장히 많은 반복과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셨잖아. 한 번 보고 알았다고 착각했잖아. 그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 초지능 사회예요. 이런 사회에서 로봇의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겁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인 거 아세요? 정확히 말하면 2등인데 1등은 싱가포르예요. 2등은 우리나라고. 생산인구 10,000명당 로봇이 855대 정도 있습니다. 즉 일하는 사람 100명 있으면 로봇이 한 8대가 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다 공장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수많은 로봇들을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관리하는 직업이 바로 로봇 엔지니어입니다. 로봇 엔지니어가 되십시오. 어떤 분야보다도 미래에 아주 유망한 고소득 전문 직종입니다. 그렇게 로봇이 됐든 무엇이 됐든 혹시 공학자로서 본인의 꿈을 키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항상 갈구하라. 바보짓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디 제가 오늘 드린 요 잠깐 동안의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